자, 포트폴리오 전략 설정해서 들여다봅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6만 5천 주까지 또 추가적인 매수 강도가 확장이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5만 6천 원 뚫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 매도 전량 충분히 있고 그 부분을 슈팅을 통해서 집어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리고 뭐야, 하이닉스는 뭘 꼬리를 저렇게 달고 내려와요? 아이고, 과도한데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죠. 뭐 이야, 뭐 저렇게까지 밀고 내려오죠? 되도 않는 그 조종이 나왔는데 보겠습니다. 지금 내일 미국장이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미국장이 휴장입니다. 휴장이고, 그리고 이제 그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를 찍었어요. 지난해 그 시가총액 8천억 달러에서, 그게 8천억 달러가 언제였냐면은 정확하게 8천억 달러가 5월 24일 종가 기준에 8천억 달러였어요. 정확히. 그때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시가총액 1000조였습니다. 그게 이제 5월 24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 나오고 그 다음 날 26% 갭 상승에 29%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일 날 1조 달러를 처음 넘긴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음? 야간에 유료 마케팅하는 사람들, 전문가라는, 없겠죠, 단 한 명도. 윤정도 이외에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준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엔비디아가 뭐 시세가 분출됐습니다. 엔비디아 좋습니다. 엔비디아 좋으니까 그냥 막연히 하이닉스 사십시오. 얼마나 살까요? 알아서 사세요.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제대로 된 기준에서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는 뭐 지금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기준의 엔비디아의 그 흐름이 지난해에 뭐 요거만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잠깐 보시죠. 지난해 기준에서 엔비디아가 그 시가총액 순위가 미국장 기준에서도 지난해 1월 달에 10위 안에 없었어요. 10위 안에도 없던 엔비디아가 지금 시가총액 1위로 올랐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지금 할 것 같으면은 요 장중에 요거 좀 한번 수정해 주세요. 뭐 당분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순위가 차이가 나면은 뭐 그냥 뭐 며칠 전거 봐도 되는데,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이제 어제 거거든요. 요게 이제 어제 기준에 이제 순위가 좀 잘못돼 있었던 거고, 어찌됐든 지금은 엔비디아가 또 1위예요. 엔비디아가 1위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아마 2위일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MS가 좀 덜 빠졌고 애플이 1% 빠지면서 이제 1, 2, 3위가 또 바뀐. 그러니까 처음으로 엔비디아는 장중이든 종가든 처음으로 시가총액 1위가 된 거예요. 글로벌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거죠. 지난해 1월에 순위에도 없던 애가. 그리고 지난해 5월 25일 날, 정확히 5월 25일 날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긴 엔비디아가 그냥 그냥 3조 달러 넘기고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1위. 그게 AI 사업 기반이, 그래서 결론은 전 세계 인류의 삶도 바꾸고 있는 거고, 농담이 아니라 완전히 산업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가총액이 이렇게까지 형성되는 산업이 없어요. 지금 없었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테슬라 같은 경우가 1조 3천억 달러였어요. 슈팅이 나올 때가 테슬라가 1조 3천억 달러였습니다. 엄청난 차이점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엔비디아발의 그 영향력 부분이 GPU잖아요. GPU의 그 다음이 뭐예요? HBM이지. 그래서 하이닉스의 슈팅.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24만 원대 위쪽에서부터 꺾여서 내려온 게 좀 충격이라는 거예요. 오늘 조정폭이 이게 너무 과한 거지. 3%대 강세에서 약보까지 밀려 평상시에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 그래 지금 여기서는요, 다시 1% 돌리면 매수 기준 잡는 거예요. 1% 하면 25 하면은 23만 6천 원 공방 나오면 23만 6천 원에 매수입니다. 아니 못 사는 것도 웃기는 거야. 죄송스럽지만은, 야 그러면은 좋은 가격에 밑에서 잡아주지 왜 위에서. 우린 비중이
45에서 35로 줄여놓긴 했지만 그 줄인 것도 어차피 삼성전자인 거고 삼성전자로 이동을 한 거고 그 하이닉스 가장 높은 35% 비중이에요. 응? 이미 가지고 있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거니? 뭘 어떻게 해? 매수라니까요. 근데 음봉으로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데 무조건 매수 아니지. 1% 돌리면 미끄러질 수도 있지. 근데 1% 돌리면 프로그램이 매도 얘는 상관없어요. 프로그램 매도를 하든 뭐든 자체적인 수급이 더 크니까. 그럼 불편해요? 주봉으로 보세요. 불편해? 주봉으로 보세요. 상승 장악 확인형 뜨고 나서 그러니까 캔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캔들 교육을 우리 이제 아나운서 분들이 진행을 하겠다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 캔들 교육을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녹화하다가 23만 6천 원 돌파 시도가 재차 나오면 여러분들이 편입 기준 설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매수세를 못 내더라도 지금 엄청난 위치예요. 엄청난 위치. 거래대금 이번 주에도 실리겠죠. 지난주에 보시면은 거래대금 부분이 앞전 거래대금하고 비교했을 때 충분히 실린 흐름이죠. 5MA, 20MA 거래량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실린 거래대금이에요. 상승 장악 확인형 주간 단위. 얼마나 못 들어줘요. 주간 단위의 흐름을 지난해부터 쭉 봐왔지만은 올해부터만 봐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너무 멀리 봤어 우리가 차트를. 오늘부터 그냥 이번 주 올해부터 거만 볼까요? 아니면은 뭐 주간 단위 기준에서 그냥 4월 이후 거만 봐버릴까? 4월 이후.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랠리의 기준이 형성돼 있는 어마어마한 종목이다. 엔비디아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그 기준에 우리가 그 포트폴리오의 비중 자체를 지금 삼성전자 25%로 확대해 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하반기부터는 뭐 당장 오늘부터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데 삼성전자의 반도체 D램 쪽에서의 시장 입지라든가 그리고 삼성전자의 D램 쪽 D램 이외에 이제 낸드 쪽에서의 입지라든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든 뭐 TSMC 다 뺏겼다 표현을 하는데 AMD라든가 이제 인텔 쪽이 GPU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충분합니다. 진입 시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선점을 한 거죠. 선점을 하고 우리 방식대로 안 만들면 니네 서버 증설할 때 조금 곤혹스러울 걸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AMD나 인텔이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 걸로 이제 니네가 일반적으로 쓰시더라도 크게 무리 없게 잘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가는 건데 거기에 이제 세계 반도체 시장의 1위인 삼성전자의 역할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구축된 게 이제 엔비디아, 그 다음에 이제 HBM을 먼저 시도했던 부분이 2013년도에 하이닉스가 이제 그 부분을 시도를 했던 거고, 그리고 그 성과 부분이 이제 2022년도부터 해서 엔비디아 이제 본격적으로 더 납품을 한 거고, 그 HBM 자체는 단순해요. 그냥 D램을 수직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직렬 병렬을 배웠잖아요. 안 배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직렬 병렬의 기준에 이제 병렬은 오래 쓰려고 옆으로 쭉 늘려놓는 거고, 직렬은 이렇게 좀 뭐 수직으로 올려놓은 그런 개념처럼 건전지를 이렇게 쭉 꼬리 달려서 이어놓은 거, 그 직렬이잖아요. 그럼 힘이 더 세지죠. 그런 기준에서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결론은 HBM이라는 것도 사실상은 그렇게 엄청난 기술력을 요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당연히 만들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만들고 일본 업체들도 참여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본격화된 게 이제 챗 GPT, 오픈 AI가 22년도 11월 30일 날 오픈한 챗 GPT 생성형 AI. 그러니까 오픈 AI라는 업체명이에요. 업체명인데 그 오픈 AI는 MS사가 지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2년 2개월 만에 애플의 시가총액을 다시 1위 자리를 뺏어온 게 올해 1월 11일 장중에 뺏어온 거예요. 그리고 1월 12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위 자리를 탈환을 한 거고, MS가.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3강으로 바뀐 거죠. 애플도 우리도 AI.
그리고 애플도 아이폰에 탑재할 때에 애플 아이폰에 이제 또 알파벳이나 이런 쪽 구글 쪽에서는 이제 우리 거 좀 탑재시켜 줘. 그 탑재시켜 주는 조건이 수십조 원에 달한 27조 달러? 어마어마하게 그 자금을 투자를 해서 애플 쪽에 본인들의 챗봇을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애플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놓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2달 연속 슈팅이 나오면서 재차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을 했었던 거고. 그 AI 서버 구축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용량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용량 부분을 GPU가 채워주는데 그 GPU에는 HBM이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작년 5월 4일 날 결과가 22년 11월 말에 이제 그렇게 서버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 생성형 AI 부분이 현실성이 있다, 실효성이 있다,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실적으로 연동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MS 알파벳 실적이 개선됐고 그들만의 실적이 개선된 게 아니라 이제 GPU를 판매하는 엔비디아 상상을 초월하게 실적 개선이 나왔고 작년 10월 말에 9월 10월에 시장이 박살이 났잖아요. 박살이 날 때 이제 빅테크 쪽도 조정을 받았는데 특히 이제 알파벳이 하루에 10%가 빠져 10%. 시가총액 미국 시장 3위 그런 종목이 하루에 10%가 빠졌어요. 왜 빠졌냐면은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대한 전망 성장치가 27% 예상했는데 조금 못 미쳤어. 대신에 그날 같이 실적 발표를 한 시가총액 2위 MS는 3% 강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2위는 3% 강세, 3위는 10% 하락인데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대한 내용 때문이죠. 결국은 알파벳도 급락이 나왔을 뿐이지 그게 바닥이고 슈팅 나와서 신고가 랠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연말까지. 왜? 계속 우리는 AI에 집중할 거야. 클라우드 사업 부분 집중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GPU 수요가 끝없이 형성되는구나. GPU 생산하는 거는 엔비디아, AMD, 인텔인데 그중에 엔비디아가 선점을 해버린 거죠. 기술력이 월등하다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선점을 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려요. 그래서 GPU 만드는 과정은 이제 엔비디아는 설계만 해요. 그거를 TSMC 쪽에 위탁을 주는 거죠. 위탁 생산을 주고 거기에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조건 반도체인 거지. 그래서 하이닉스가 독점적인 위치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개선. 작년 1월 대비 200% 넘게 올랐다니까. 2차 전지 개뿔 200% 오른 애가 없어요. 지금 에코프로만 좀 이제 위에서부터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작년 1월 말 시가총액이 10조 수준이었어요. 10조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 지금 20조잖아. 200%안 되잖아. 거품 다 빠져나가고. 바닥이냐 돌릴 수 있냐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결론은 이 그 시장의 수요가 지속될 거냐 했을 때 계속 지속돼요. 내년까지 완판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MS사, 알파벳, 아마존, 메타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전 세계에서 다 AI에 지금 집중하겠다는 기준이죠. 그 수요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상상을. 산업 자체가 바뀌었어. 테슬라가 가장 높게 올라왔을 때가 계산해봤죠. 우리가 어제 1조 3천억 달러였어요. 1조 3천억 달러. 다시 보실래요? 지금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기는 애들이 하나, 둘, 세 종목이 돼버린 거예요. 얘네들은 원래 아니라니까. 엔비디아 시가총액 10위 안에도 없었어요. 시가총액 1조 달러도 안 됐어. 테슬라랑 비슷하게 움직였었고 시가총액 순위도 비슷했었고 그런 애가 지금 3조 달러예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MS, 애플, MS 같은 경우 지금 더블이에요. 1조 5천억 달러에서 지금 3조를 넘긴 거야. 시장 자체 규모가 어마어마해. 어디 2차 전지, 어디 전기차하고 비교를 해. 비교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이 흐름이 지금 이제 2025년도 이후에 6세대까지의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계속 말들이 많은 게 3세대 12단짜리죠. 3세대 12단짜리에 누가 먼저 이제 양산을 할 수 있느냐. 수율이 누가 먼저 제대로 나와서 인정을 받고 납품을 할 수 있느냐.
그 기준에 이제 삼성전자 쪽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하이닉스가 이제 먼저 했지만 삼성전자 15년에 했고 기술력들이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납품의 기준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와 TSMC는 특수관계죠 사실. 같은 이제 대만 국적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삼성전자의 지금 HBM 점유율이 38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독점이라며. 그러면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99%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명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HBM이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디램을 그냥 수직으로 쌓아 올린 거잖아요. 수직으로 쌓아 올린 거기 때문에 그 기술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아. 그냥 우연찮게는 아니죠. 엔비디아가 GPU를 생산할 때 2022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하이닉스가 납품을 했는데 하이닉스의 생산 방식도 엔비디아의 설계 방식하고 다 맞닥뜨려져서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넣은 거고 전체 D램 시장에서 지금 HBM의 비중이 출하 비중이 11% 정도? 올해는 뭐 한 20% 수준까지 올라가는 건가요? 하여 그게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그냥 D램 그러면 HBM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엔비디아만 HBM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단순하게 수직으로 올린 그 반도체 D램을 수직으로 올린 거라니까. 지금 12단까지 올린. 그래서 다른 쪽에도 쓴다. 그러니까 5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3세대, 2세대도 양산을 해서 4세대까지도 만들어서 다른 쪽 서버에도 들어가서 쓰고 있어요. 그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38%라는 거야. 그것까지 다 해서. 그리고 하이닉스가 53. 그러니까 솔직히 객관적으로 따지면 누가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둘 다 갖고 있고 하이닉스의 비중이 우리는 더 많잖아. 35.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25. 근데 누군 좋고 누군 나쁘다 해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 결론은 하이닉스 엄밀히 따지면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독점하고 있는데도 53%라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삼성전자가 월등히 좋다라는 거야. 엔비디아 납품 안 했을 뿐이지. 근데 엔비디아의 납품 이제 그 양식이 마저 떨어져서 이제 엔비디아 납품할 때 삼성전자가 8단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12단으로 지금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표출했는데 아직 납품이 안 되고 있다? 그것도 흠집을 잡는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아? 아니잖아. D램의 HBM 이외에도 D램 실적 부분 뭐 요즘에 좀 둔화돼 있다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통합적으로 낸드라든가 전체 D램 쪽에 DDR5라든가 고마진 제품의 성장 부분은 계속 확장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의 관계가 TSMC하고 이제 그 특수관계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런 걸 떠나서 야 TSMC에 문제가 발생되면 뭐 지진이 나거나 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할 거야? 또 막 중국이 막 그냥 대만 못 살게 굴고 있는데 그게 좀 불편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 결론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다변화 부분도 필요한 위치예요, 사실상. 그래서 삼성전자와의 기준이 그냥 단순한 HBM 납품 정도만 얘기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AMD 관련해서도 또 이제 진보 쪽 언론에서는 또 진보 쪽에서도 극진보 언론, 인터넷 언론 쪽에서는 뭐 삼성전자를 좀 까면서 AMD하고도 뭐 알고 보니 관계가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쪽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다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AMD 쪽에서도 어차피 TSMC의 역할이 있는 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은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왜 제한적인 거야? 아예 엔비디아가 그 TSMC 몰아주니까 TSMC가 붕 떠서 비슷한 시가총액에서 갑자기 날아가서 삼성전자 2배 이상이 된 거거든. 그렇게 되면서 대만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넘긴 거고. 근데 삼성전자도 이제 예를 들어서 AMD 쪽하고의 협업 관계가 진행이 되면 인텔도 마찬가지고 이 GPU 시장을 서로 군침을 다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버 증설은 필수적인 요인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하반기 기준에서는 AMD, 인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어느 쪽에서든 TSMC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월 한 달에 외국인들이 때려산 게 8,600만 주, 1.5%, 유통 물량도 없는 애가. 그리고 잠시 야 얘네 뭐 수율 안 나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해외 로이터 통신에서 나왔나요? 그 내용이 나오고 이제 일시적으로 물량이 나가긴 했어요. 근데 그 물량이 그 물량인지 몰라. 같은 애들이 나갔는지 뭐 손바뀜인지 어떻게 알아? 어찌됐건 8,600만 주 수급에서 4천만 주 수준까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다시 6천만 주대가 넘어요. 삼성전자의 수급이. 그러니까 윤 정도 말 들을 필요도 없고 옆에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결론은 외국인이 때려 샀느냐. 6천만 주가 넘는다는 거는 1% 이상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은 매집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외국인 매집. 부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이닉스도 수급 무지 좋아요. 하이닉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제 삼성전자 쪽의 실적 전망치 부분이 제한적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저는 40조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 그것도 많이 상향된 거긴 한데 그렇게 많이 상향된 게 아니고 2018년도 58조 7천억의 사상 최대치 실적 부분까지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작년 10월 말에 8조였죠.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20조예요. 20조면 2018년도에 20조 원대 사상 최대치 실적까지 전망치가 나온 거예요. 벌써 상반기 내에. 하반기엔 더 확장되겠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제 사상 최대치 수준이고 어느 정도 범위는 이제 반영이 됐는데 삼성전자는 제한적으로 이제 전망치 상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 쪽으로.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병행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제 지금의 전략이 이제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찌 얼핏 들으시게 됐을 때 하이닉스가 아닌 삼성전자를 설명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삼성전자를 설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이닉스를 전량 매도하고 삼성전자로 갈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그랬죠.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삼성전자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과정으로 가겠다. 근데 이번 달 기준에서는 사실상 하이닉스의 상승률이 여전히 더 높아요. 하이닉스의 상승률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10%를 덜어서 삼성전자로 옮겨놨는데 아니 옮김만 못하다. 그렇죠? 아니 옮기는만 못하다. 그렇지만은 그 10% 옮겨놓은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고 전일까지의 삼성전자의 수익 범위인데 저 부분에 잘 생각해 보시면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손가락질을 했는데 결국은 윤정도 얘기가 맞은 거죠. 왜 손가락질해? 일로 와. 손가락 갖고 와. 확 그냥 깨물어 버리게. 어디다가 삼성전자에 손가락질해? 시장 대비 지금 이번 달에 월등히 높은 변동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HBM뿐만 아니라 그 명칭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생산 방식에 기억해 보시면은 LG전자하고 백색가전에서도 이제 싸움이 많잖아요. 뭐 세탁기, 냉장고 싸움이라기보단 경쟁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LCD TV 같은 경우에도 서로 그 구동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자기네께 더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뭐 강조를 하는데 이거 2개 왔어. 2개 왔고 돈가스는 별도로 와. 양쪽으로 시켰어. 2개 온 거 둘 다 이쪽으로 갖다 놔줘. 그렇게 하고 식사를 시켜줬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삼성은 삼성대로 SK 하이닉스나 이제 엔비디아 방식으로 만들어야 또 납품도 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제 그 고사양 D램 생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기술력을 자체적으로 이제 구축하려는 그런 흐름들을 갖고 가고 있어요. 뭐 삼성이 이렇게 바보 아니잖아요. 굉장히 뭐가 문제 있는 것처럼 그 일부 진보 언론에서 까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진보 언론이 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일부의 인터넷 언론이 그러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근데 그쪽 언론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 의견을 낼 수는 있는데 조금 더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은 결코 뭐 당장의 그
시장 대비 수익률을 보면 이번 달 기준에서도 월간 단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양쪽을 다 들여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8조 9천억이라는 영업이익을 저는 넘기리라 봐요. 이게 이제 10월 말 기준에 34조 원이었고 삼성전자 전망치가 지금의 기준은 이제 이게 40조 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기준은 하이닉스 기준은 이때 하이닉스 실적 전망치가 여기 없네. 빠뜨려놨구나. 하이닉스 실적 전망치는 컨센서스로 뭐 요 기준에서 그냥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디 갔어? 컨센서스. 컨센서스도 여기 좀 빠져 있구나. 여기서 보시면 되죠. 하이닉스 컨센서스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그 동영상 전략이 현대차가 그래도 6월 10일 날 좀 전략을 제대로 녹화해 놓은 게 있는데 얘네들이 그게 없어서 원래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 녹화 기준인데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4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20조 3,400억으로 늘어났어요. 20조 넘겼죠. 이게 20연도 당시에 18년도 당시에 20조 8천억인가요? 사상 최대치가. 그리고 17년도에도 사상 최대치였는데 그게 이제 14조인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거 한번 다시 끄집어 내볼게요. 3월 달 거에 있으려나요?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나와봐. 실적 전망치 컨센서스의 과거 데이터 부분.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머니올라 갖고 나간 그 자료란 말이에요. 그때 보시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 13조 7천억 맞죠? 그 다음에 20조 8천억. 이때 8조 1천억이었어요 전망치가 컨센서스가. 그래서 이게 10월 말에 이제 머니올라 갖고 나갔을 때 기준이고 지금 보시면 어때요? 지금 보시면 2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 실적이 넘겨진다라고 보는데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8조에서 그 3월 달에 이 컨센서스 그 시계열 추이를 보시면 나오거든요. 보시면 올해 전망치 부분이 8조 뭐 6개월 전이니까 날짜별로 이제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말이 아니라 이제 중순경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겠죠. 이제 9월 중순경, 11월 중순경으로. 어찌됐든 8조 5천억까지 상향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개월 전이면 언제예요? 3월이죠. 3월 3일 날 11조까지 올랐었어요. 3월 3일 날 40% 증가한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실적 발표가 아니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전이 하여간 급격히 올라와서 지난달에 이미 19조를 넘겼어요. 3월 달 대비 두 달 만에 8조 80% 정도 증가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증가 속도가 좀 더뎌요, 사실. 1개월 전 대비해서 더디죠. 올라온 게. 그에 반해서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다. 물론 엔비디아 발의 영향도 있지만 엔비디아에 전혀 납품 안 하고도 HBM 시장의 38%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야. 여기서부터 급격히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되죠. 저는 이게 하반기에 급격히 상향될 거로 봅니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2년 동안에 더블 나왔을 때처럼 삼성전자의 주가의 변동이 매우 가벼워질 수 있다. 그래도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그래도 변동률이 아니야. 이게 이제 우리나라 3,000포인트 찍을 때거든요. 3,000포인트 넘기고 요쯤에 이제 3,300 간 거죠. 이게 75% 올라온 거예요. 11주 동안에 70%. 그리고 요 기준에 SK 하이닉스는 얼마 움직였냐면 70% 움직였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 한 템포 더 올라갔지. 이 70% 올라온 거예요. 캔들 변동 크기가 작죠. 이거 빼고 놓고 보시더라도 70%.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템포 더 올라간 거예요. 이게 70%.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 LG화학 다 7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못 가지 않아.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난 그 23년 이후에 200% 올랐어요. 220%. 어마어마하죠. 장학형 뜨고 장학 확인형 뜨고 여기서도 장학형 뜨고 장학 확인형 뜨고 캔들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좀 강조를 안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전 교육받을 때랑 다르게 우습게 생각하시는 경향도 있으세요. 이번 교육 제대로 받으셔야 돼. 교육 커리큘럼 나오면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드릴 거고 유리 회원님들은 무조건 다 받으셔야 돼. 어? 그리고 우리 그 캔들 교육하시는 분들 피눈물 흘리지. 어? 교육 내용 어설프면 가만히 두겠어? 윤정도가? 아글아글 쓰고 뭐라 하겠지? 응? 결론적으로 이제 요 기준에 삼성전자의 부분도 시장 대비해서 지금 시장이 20% 올라와 있나요? 그 작년 저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작년 얼마지? 봅시다. 보시면은 2000 어제 봤더니 2400 작년 1월 기준 잡으면 2400이라고 치고 지금 2800 잡으면 400포인트니까 20%가 채 안 되네. 그러니까 얘는 48%야. 어제 뭘로 기준 잡아서 저기 했었지? 하여간에 결론은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해요. 다만 이제 하이닉스랑 비교했을 때 수익률이 좀 속상한 거지. 여기에 집중하신 분들은. 근데 우리는 뭐 지속적으로 하이닉스 위주로 편입을 했으니까 이제부터의 기준을 제대로 보자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수급입니다. 3월달 수급.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서부터의 사실은 작년 11월, 12월, 1월에 한번 꿍 하고 맞으니까 혼란스러운 거지. 이때는 하이닉스보다 얘가 더 셌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옮기자라고 하고 실질 삼성전자 편입한 거는 이때 편입을 했고 그러고 나서 비중을 이때 편입했지 이때. 그리고 비중을 10% 늘린 게 이때고. 그냥 뭐 한 방에 윤정도 기분 좋다고 뭐 옮기고 움직이고 그 개념 아닙니다. 자, 마무리를 해드리면 다른 거 아니에요. 마무리해드리면은 아주 단순한 기준을 먼저 보셔야 돼요. 아주 단순한 거 뭘부터 보셔야 되냐면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형성돼 있느냐 지금. 이거 미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뭐 케이블 TV 보고 뭐 보시면 뭐 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이 MS, 애플, 엔비디아가 3조 달러를 넘겼구나? 그냥 3조 달러? 아니지. 보세요. MS 같은 경우에 220달러에서 440달러 100% 올라간 거 1조 5천억 달러에서 말이 3조 달러인 거지.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정확히 챗 GPT 오픈 AI가 챗 GPT 11월 30일에 발표한 그 시점부터 날아간 거예요. 그 시점부터 엔비디아 실적 나왔는데 GPU의 수요가 상상을 초월하게 됐을 때. 그리고 애플은 사실상 애매모호하게 움직이다가 얘만 AI에 대해서 뭐 별다른 언급이 없다가 이번에 AI 얘기하자마자 날아간 거죠. 그리고 알파벳도 우리도 AI 서버 구축해서 우리도 진행할 거야. 얼마야? 얘도 100%예요. 90달러에서 지금 180달러잖아. 아마존 어때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야. 얘네가 무슨 뭐 상거래 업체잖아. 얘도 100%야. 전부 AI를 바탕으로 자기네 자체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가 아니라 AI 사업 부분을 확장하면서의 기준이 된 겁니다. 메타는 뭐 상승률 어마어마하고 결론은 가장 크게 올라간 엔비디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1월 대비해서 560% 올라온 요 기준까지만이. 근데 지금 다시 차트 잘라서 올려드렸죠. 얼마예요? 850% 올라온 거. 상상을 초월하죠. 이제는 이제 실적 개선폭 대비해서 더 가파른 상황이 나와 있어요. 그 직전까지만 해도 실적 대비 주가의 상승률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해석도 해드렸는데 그리고 1월부터인 거고 5월부터로 기준 잡으면 30달러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400%.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나 여러분들께 실적 6배까지 올라온 거 감안했을 때 주가 상승률은 아직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그렇게까지 뭐 쉽게 얘기해서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처럼 완전하게 뭐 진짜 정신이 혼란할 정도의 그런 기준까지는 아니다. 변동률이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기차 2차 전지가 우리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잖아요. 작년 7월까지. 그리고 깔끔하게 아주 멋들어지게 최고점에서 7월 24, 25, 26 다 정리했잖아요.
그것도 방송 화면까지도 있잖아. 전략 매도 아니야. 아주 멋들어지게. 응? 그런 전략 매도의 기준에 여기 아니야 여기. 이게 26일 날 방송 아니야. 13시 장중에. 종목 검색해서 이렇게 매도 사인 싹 다 나오고. 최고점에서 전략 매도하고 뒤도 안 쳐다본 거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최정점 아니야.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 터지고 꼬리 달리고 음봉인데. 응? 3일 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시가총액 9조짜리가 5만 1,000원, 1억 7,500만 주짜리가 5만 원 초반이었거든요. 그게 그날 상한가 갔어. 그 다음날 또 종가 기준으로 12%인가 올랐어요. 그 다음날 또 상한가 갔어요. 그렇게 해서 1억 7,500만 주짜리의 종목이 장중에 9만 6천 원대까지 올라. 상한가 9만 6,700원. 그럼 얼마예요? 9조짜리가 거의 뭐 따블이 난 거야. 3일 만에. 9조짜리가 3일 만에 따블이 났다? 에이, 그거는 엄청난 오버슈팅이지. 얘만 아니지. 전체 2차 전지가 다 미친 듯이 올라왔어. 올라간 건 좋은데 양봉이면 되는데 꼬리 달고 무너져 내리는데 그걸 뭐 공매도를 거기서 왜 찾고 앉아 있나?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 2차 전지를 지금에 와서 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바닥인데 돌릴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걸 돌리든 말든 왜 보냐고. 못 돌리는 데다가 그때 규모가 테슬라는 1조 3천억. 전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안 된다. 지금은요.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1위부터 5위, 그다음 7위, 8위 이렇게. 얘네들의 시장 규모를 봐보세요. 시가총액과 시장 규모. 아시겠죠?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우리의 그 비중은 합산해서 60%의 기준이고 HD 현대일렉이 오늘 또 많이 밀려서 안타깝지만은 HD 현대일렉을 31만 4천 원 고점 찍고 눌렸을 때 30만 1천 원일 때에도 5월 말 종가에 그게 그런데도 5%를 넣어서 주력주로 설정을 했어요. 왜 그랬어요? AI 관련된 전력 수요가 증가해서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 5년 동안 전력기기를 바꿔주겠다. 그게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 정책의 기준이 뭐예요? 그렇죠. 전기차가 정책으로 들어 올려진 것처럼. 자, 마무리.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은 이렇게 60%까지 확대해 놓고 있고 AI 관련된 내용까지 HD 현대일렉까지 하면 65%. 현대차가 너무너무 저평가하기 때문에 슈팅이 나온다면 현대차의 비중도 더 늘릴 겁니다. 그럼 이제 IT하고 조금 조절을 하겠죠. 반도체 쪽하고는. 응? 그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를 본다. 꼭 그건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지금 포트폴리오 전략은 또다시 녹화를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 녹화를 한 걸로 설정을 할 거고 삼성전자하고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하이닉스 비중이 35% 비중입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25인데 점진적으로 삼성전자를 늘린다라는 쪽이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들어오시면 오늘 기준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7일 날 2번 녹화를 해드렸고 오늘 2번 녹화해드렸어요. 거의 1시간씩. 그 전략 잘 들어보시고 무료로도 올려드렸으니까 여러 종목군들 뭐 한미반도체부터 다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공식 홈페이지 오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종목 저 종목 수십 종목 가지고 뭐 대박 났어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애들한테 속지 마시고 요 화면 자체도 소형 잡주 가지고 아무거나 넣어놓고 뭐 몇백 프로 수익 났어요 누적 몇백 프로 그 나쁜 놈들이지. 그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어디서 윤정도는 누적 수급을 안 넣어놔요. 혹시 오해할까봐 수익을. 근데 보시면 수익 범위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종목군 자체가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4위, 3위로 올라가도 이상할 거 없어요. 시가총액 6인데 얘 투건 들면 지금 오늘 시가총액 5위로 올라왔을 것 같은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더 올라갔구나. 장중에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얘가. 그래 시가총액 1, 2, 4, 5위까지 해서의 수익 범위를 잡아내고 그래 나서 시가총액 10조 넘는 시가총액 12조 넘는 시가총액 6조를 6조가 아니죠. 6만 원 4조를 넘겼던 지금 오늘 좀 눌려 있고요. 그리고 15조 찍은 또 18조까지 올라온 또 6조짜리 이런 종목에서 이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게 계좌 수익에는
요 위에 종목은 계좌 수익 크게 영향을 못 줘요. 비중을 5%로 갖고 왔으니까. 근데 얘네는요. 현대인력 빼고 얘네는요. 비중이 25%, 삼성전자 25%, 하이닉스 뭐 55%까지도 채웠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야 이 계좌 수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계좌 수익이 나와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튼튼한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비중 조절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전화하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 들여다보시고.